자, 그럼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리트 영상에만 관심을 가시다 보니까 요즘 법 관련된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사라든지 뭐 공인중개사 등등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행정기본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교수님들께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실무가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뭐 행정사라든지 기타 뭐 다른 이제 가맹거래사 뭐 이런 실무가들께서 행정기본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교수님들이 만든 강학상, 강의와 학문 같은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배경에서는 뭐 로스쿨에서는 사실 이제 그 민법 민사법만 2년 6개월 정도 하고 행정법이나 이제 공법 분야는 사실 그게 1년 이상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 로스쿨생들이 이제 행정법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을 좀 만들게 된다면 이제 변호사 시험에는 법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한간이 그런 소문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목적을 보시면 사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옛날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고 실무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우가 좀 크긴 하거든요. 전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한다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법 조문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의 부분이 있는데 정의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이 부분도 또 이제 법령 관련된 것 때문에 또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령이라는 게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딱 이 두 가지라고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근데 이제 행정 규칙도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되게 의문스러워 하던데, 저도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해석상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을 의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뭐 다툼이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사실 변호사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실무에 있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약간 행정법적, 실체법적인 부분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당사자 관련된 부분이겠죠.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법에서 이제 당사자 등이라고 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인해서 참여한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게 절차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물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이라든지 절차법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재처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은 이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명허가 처분에 따른 이제 납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아니겠죠? 예, 그게 도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재 처분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조 같은 경우에는 책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책무라는 게 이제 의무랑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책무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설마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의무라고 묻지는 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는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어, 일단은 이거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이제 일반법적인 이제 기본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조금 보자면 사실 기간의 계산입니다. 기간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단 원칙적인 이제 기간 계산과, 글자가 너무 큰데, 원칙적인 부분과 기간, 그리고 치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제 법률 공표 관련된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일 불산임이라고 해서, 이 초일 불산임이라고 해서 초일 불산임, 초일 불산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공휴일일 때 그 날로 만료하는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지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적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초일 불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이제 만료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간이 불리할 경우에는 초일 불사미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법령에 관련된 공표 관련된 부분은 초일 불산입은 하는데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로 만료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글씨가 좀 더럽긴 한데 좀 아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그나마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에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 행정의 법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비례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지 평등, 부당결부 있는데 여기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크게 뭐 어렵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행정법에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제 지금 다 법률 조문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정사 시험을 조금 해설해 드리면서 공정령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정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15조에. 그리고 15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정력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건 조금 알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도 또 14조 법 적용의 기준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것도 제가 행정사 시험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행정 형벌과 그다음에 행정 형벌과 이제 질서벌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조금 이제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20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부분들 위주로만 조금 보게 된다면 같이 볼 수가 있다면 뭐 결격사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죠. 사실상 이제 어, 그런 이제 결격사유라는 것 자체가 침입적인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부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있는 경우만 붙이죠. 그리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사례형을 이제 써 보셨던 분들 아실 건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미리 유보가 있잖아요. 예, 행정청이 미리 유보한 경우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데 행정기본법에는 사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판례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미리 유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런 이제 예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은 근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이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라든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라든지 사정 변경 원칙이다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18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취소라든지 뭐 장래 취소 관련된 부분 이런 거이기 때문에 철회와 취소의 차이는 철회는 장려가 있고 취소는 소급효과가 있다 이것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소방행정법도 해설해 드리면서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이라는 게 원래 행정행위랑 비교해 봤을 때 행정행위보다 더 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합격증 발급 이런 것도 사실상 처분해 보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어디 제출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합격증 같은 경우에는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뽑게 된다면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언제든지 제가 뽑을 수가 있고 직인도 다 찍혀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만 처분에 제약이 있는 경우 수도를 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인허가 관련된 거부 처분할 수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준법률 행정행위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런 거는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합격증 발급 이런 거, 확인서 발급 이런 것들을 사업자 등록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해 드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아마 이제 다른 법들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공법상 계약이 있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아마 아실 건데 두 문자로 처신입 팽지해서 어, 행정 예고라든지 뭐 행정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 절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법상 계약 같은 거라든지 뭐 확약 이런 건 없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규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당사에 관한 국단법이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상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의 이제 일반법적인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공정력과 더불어서 이제는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징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행정 그 과징금은 또 이제 제가 행정사 시험 해설해 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분할 납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 강제 같은 부분은 이거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